1mm 뼈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저스트하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손끝의 감각으로 이제 느끼는 거야. 처음에는 막 손에 힘이 들 정도로 막 줘요. 막 그러다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도 들어가. 저항감이 어느 정도 줄었다 싶을 때가 이제 딱 느낌이 온단 말이야. 나는 알지. 나는 그래서 딱 그쯤에서 멈추지. 그 할 때 손맛이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원 채널의 성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코하고 위 턱뼈 사이에 있는 동굴같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크신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작은 경우도 있고 원래는 크지 않았는데 커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설명드리면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잇몸뼈에다가 심게 되죠. 보통은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을 때 큰 어금니나 이제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뼈의 높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10mm 정도를 많이 심기는 하고요. 신경관과의 거리가 좀 있거나 뼈의 높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좀 줄어듭니다. 그래도 7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임플란트로서 어금니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악동은 텅 빈 공간이거든요.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아무리 긴 걸 심어 본들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악동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 치아가 빠진 후에 점점 내려와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뼈의 높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빈 공간을 다시 뼈로 만드는 작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텐트가 쳐져 있는데 축 쳐져 있다라고 하면 텐트의 천정 부분을 들어 올려 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사람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악동 막이라는 거는 축 쳐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막에 접근을 해서 들어 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막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상태로 냅두면 또 그냥 쳐질 거잖아요. 그게 바로 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을 들어 올리고 그쪽으로 뼈가 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상악동 거상술의 목표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만 들어올린다고 해서 뼈가 차는 건 아니죠?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뼈가 찹니다. 모든 인체는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은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상악동이라는 구조물 자체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공간을 누가 빨리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고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뼈가 서서히 차올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폭넓게 유지하려고 하면은 웬만하면 뼈까지 채워주는 게 좋죠. 조금만 올릴 거면은 뼈 이식을 안 하고도 합니다. 근데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뼈 이식을 안 하면은 처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야 된다.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요, 위턱의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할 때 수직적인 높이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는 상악동 거상술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부족할 때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느냐? 임플란트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m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5mm 뼈만 있으면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5mm에 딱 맞게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근데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1mm가 줄어버렸다라고 쳤을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죠. 뼈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푸석푸석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뼈의 밀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표면적을 얻으면 얻을수록 임플란트가 버티는데 도움이 돼요. 5mm라는 거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지 웬만하면은 7mm, 특히 위 턱뼈 같은 경우는 아래 턱뼈보다 약하기 때문에 10mm를 맞춰서 심으려고는 하거든요. 어쨌든 뼈가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악동 거상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부가적인 수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작용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상악동을 거상하면서 막을 들어 올리다 보면은
보면은 큰 혈관도 하나가 지나가고 있고요. 작은 미세 혈관들도 조금씩 찢어지면서 피가 배어 나오기는 하거든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지혈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붓기하고 멍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임플란트 수술을 해도 생길 수가 있기는 하고요. 특히나 상악동 거상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 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조정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측방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잇몸의 측방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수술보다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붓고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뼈를 많이 이식해야 되거나 하면은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잘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악동을 거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건데 상악동 막이 뚫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가 수술한다라고 하면 성공을 많이 시키지는 않지만 막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나 염증 상태가 있다거나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주 소량의 천공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름으로 한 3, 4mm 정도 천공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콜라겐 막 같은 이식제를 써가지고 그 부분을 막아주고 뼈 이식을 하면 잘 회복되고 뼈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다른 거는 상악동 쪽으로 이식제나 임플란트 같은 게 노출되면서 기존의 염증들이 더 이렇게 파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항생제 처방을 통해서 괜찮아지기는 합니다. 환자가 청학동염에 대해서 느끼는 증상 같은 게 그쪽에 압박감으로 인한 통증이 있거든요. 아니면 악취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쪽으로 임플란트가 깊게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서 빠지냐면은 상악동하고 상악동 밑으로 이제 남아있는 뼈 자체가 워낙에 얇으면은 빠져요. 뼈가 예를 들면 1mm 정도다. 그럼 1mm에다가 정확하게 그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를 맞추려고 하면 뼈에서 1mm 이상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서로 모순돼. 뼈는 분명 1mm 있어요. 근데 적절한 식립 깊이를 확보하려고 하면 임플란트가 1mm 이상 들어가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뼈가 너무 얇으니까 그냥 뼈 이식만 하고서 임플란트는 다음에 심어야지 하면은 1mm 뼈가 2mm, 3mm가 되니까 그때는 부담 없이 심을 수가 있죠. 근데 환자가 왜 저기서는 한 번에 된댔는데 여기서는 왜 두 번에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죠. 1mm 뼈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저스트하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손끝의 감각으로 이제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헛도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 것 같아. 처음에는 막 손에 힘이 들 정도로 막 줘요. 막 그러다가 손에 힘이 안 들어가도 들어가. 저항감이 어느 정도 줄었다 싶을 때가 이제 딱 느낌이 온단 말이야. 나는 알지. 나는 그래서 딱 그쯤에서 멈추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 데서 살짝 더 하다가 아차 싶은 순간이 있어. 그럼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내가 빼내고 다 수습합니다. 일단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뼈가 없는데 한 번에 수술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수술이 많이 익숙하지 않거나 상악동까지 접근하는 수술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병원이나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죠. 할 때 손맛이 결국에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임플란트의 세계에서는 뼈가 없을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상악동은 코하고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코에 강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텐트를 가까스로 세워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밟거나 돌덩이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압력을 안 주고 뼈가 찰 때까지 공간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재채기가 나올 때 입을 막고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요. 근데 입을 손으로 막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입을 최대한 벌리고 재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압력이 코로 걸리면 안 돼요. 코로 걸리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입으로 재채기 압력이 빠져나가야지. 에티켓을 지키신다고 최대한 입을 안 벌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압력으로 이게 빵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코 푸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코 피가 나거나 콧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시원하게 킁 풀어버리면은 터집니다. 나오면 흘러내리는 거 좀 닦아만 주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코피든 콧물이든 마르거든요. 빨대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시는 거, 뭔가 빠는 액션이 걸리면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술했을 때 똑같아요. 뭐 무리한 운동 하시지 말라, 초반에 냉찜질 하시고 약 잘 챙겨 드시는 거, 요거는 뭐 수술했으면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어떤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좋은 결과라는 거는 의사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치료는 의사의 몫이지만 낫는 건 환자의 몫입니다. 환자분 탓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